딩동, 경쾌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 한때 이 소리는 우리에게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오늘 뭐 먹지? 라는 행복한 고민 끝에 누르는 주문 버튼. 따끈한 치킨 상자가 도착했을 때의 그 온기. 우리는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의 우리에게 그 초인종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부담감이고 누군가에게는 망설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이 육박하는 시대. 배달비가 밥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이한 세상. 스마트폰 화면 속에 떠있는 배달비 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우리는 조용히 앱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게 무서운 일이 되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겠다며 호기롭게 등장했던 한 국민 앱의 이야기입니다. 비급 감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쳤던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배신의 민족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철옹성이 왜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배민 앱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지워버리셨습니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집집마다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전단지를 뒤져가며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전화번호를 찾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불러주는 그 번거로운 과정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마케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배우 류승룡이 고전 명화 속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외치던 그 대사.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한마디는 단순한 광고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공동체 의식,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묘한 자부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딱딱한 IT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칠 법한 재미있는 형,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친구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치물리의 자격시험, 배민 신춘문예. 그들이 벌이는 이벤트는 늘 화제였고 젊은 층은 열광했습니다. 배민 문구 세트를 사고 배민 폰트를 다운받아 썼습니다. 기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아닌 아이디어와 감성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수료 0원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와, 진짜 이 기업은 다르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친근한 가면 뒤에서 얼마나 치밀한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균열의 시작은 아주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2019년 겨울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려 4조 7천억 원. 한국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엑시트였습니다. 경영진에게는 축포를 터뜨릴 일이었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고 묻더니 결국 게르만 민족이었냐는 자주 섞인 농담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물론 기업이 회사를 파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경쟁자였던 요기요와 한솥밥을 먹게 되고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되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친근한 형은 사라지고 깐깐한 건물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은 변화는 바로 배달비의 유료화였습니다. 예전엔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당연히 무료였던 배달이 어느 순간부터 500원, 1, 0원 붙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3, 0원, 4, 0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 라이더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분노한 건 플랫폼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소비자와 식당 사장님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며 배달비라는 부담을 교묘하게 양쪽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단건 배달 전쟁이었습니다. 쿠팡이츠가 한 번에 한 집만 배달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자 배민도 부랴부랴 배민이를 내놓았습니다.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음식값 상승과 배달비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가격을 올렸고 우리는 아니, 치킨값이 왜 이래? 라며 사장님을 욕했습니다. 정작 웃고 있는 건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뿐이었는데 말이죠. 최근의 상황은 점입가경입니다. 이제 배민은 자신들의 알고리즘 속에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가두려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시켜 먹던 단골 가게는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배민이 추천하는 가게, 즉 광고비를 많이 내거나 배민 배달을 이용하는 가게들이 점령했습니다. 사장님들의 비명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배민을 안 쓰면 장사가 안 되고 쓰자니 남는 게 없다. 정률제 수수료라는 명목하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떼어갑니다. 2만 원짜리 떡볶이 하나를 팔면 수수료 떼고 배달비 지원하고 재료비 빼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몇천 원이 채 안 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집니다. 이게 상생입니까? 아니면 착취입니까?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무료 배달이라는 달콤한 말로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뉴 가격 자체가 매장보다 비싸게 설정된 이중 가격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포장해오면 15, 0원인 음식이 앱으로 시키면 배달비 무료라면서 음식값은 18, 0원인 기막힌 현실. 우리는 지금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된 기분입니다. 이 피로감은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가 끝나자마자 거품은 거치고 있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배달앱 사용자 수는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달비사 0원? 그 돈이면 편의점에서 맥주가 한 캔 더야. 퇴근길에 직접 식당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가는 포장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밀키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 이탈입니다. 예전엔 배민앱을 켜는 게 습관이었다면 이젠 최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고 나가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몸이 아파서 꼼짝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켜는 필요악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받던 브랜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더 뼈아픈 몰락이 있을까요? 물론 배민은 여전히 업계 1위입니다.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점유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신뢰와 애정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배달의 민족에 열광했던 건 그들이 우리 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전단지 공해를 없애고 우리네 식문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화면 속에 남은 건 거대 자본의 논리와 차가운 알고리즘 뿐입니다. 형, 변했어. 오랜 친구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서늘함. 지금 배민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독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하고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냅니다. 이미 공공배달 앱들이 꿈틀대고 있고 전화 주문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또 다른 형태의 초인종 소리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습관처럼 배민 앱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동네 단골 가게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사랑했던 그 비급 감성의 유쾌한 배달 앱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치솟은 배달비가 찍힌 영수증을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편의와 혁신이라는 가면 아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앱에서 애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배달의 민족, 그 씁쓸한 뒷모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